네, 한번 이 런 알고리즘을 같이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. 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. 왜 두 개의 함수를 쓰냐 하면요. 우리가 두 가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무슨 얘기냐? 어드 포지션일 때는 어, 그냥 숫자를 넘깁니다. 근데 이븐 포지션일 때는 더블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두 개 좀 비슷하지만 다른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두 개의 함수로 구현을 하는 게 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음, 앞에서 봤던 1, 3, 8, 7, 4,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앞에서 했던 그 sum digit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약간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n이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숫자 하나가 들어온 거잖아요. 3 하나가. 그럴 경우에는 그냥 return n을 하면 되겠죠.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숫자를 일단 뺍니다. 그리고 all but rest는 n을 10으로 나눈 숫자죠. 이때 rest랑 런썸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런썸 더블이라는 함수를 부를 겁니다. 런썸 더블은 뭐냐? 예를 들어서 138743이 인풋으로 왔으면 이제 런썸에 들어가겠죠. 그런데 이 런썸 더블은 요 3이 빠진 여기 레스트가 3이죠 지금. 3이 빠진 요 숫자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마지막 숫자는 이제 레스트가 똑같이 되고 n을 정수 나누기 10을 하면 이제 나머지 1387이 되겠죠. 그때 런 디짓은 디짓을 더하는데 레스트를 곱하기 2를 합니다. 이 앞에서 구현한 sum 디짓을 쓰는 거죠. 왜 이렇게 한다고요? 4일 때는 곱하기 2 하면 8이니까 그냥 8을 런 디짓으로 쓰면 되는데 5 이상부터는 두 배를 하면 두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각 자릿수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여기 4는 그냥 4를 더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8을 16으로 바꿔서 7이 돼야 되죠. 그래서 런지 디짓을 이제 썸 디짓을 이용해서 구하고요. 만약에 n이 10보다 작아요. 그러면 그냥 런 디짓을 리턴하면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런 디짓과 런 썸을 이 얼버 레스트에다가 호출하고 결과값을 내면 되겠죠.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레스트가 4잖아요. 그러니까 1387을 얼버 레스트가 될 텐데 이걸 다시 런썸에 넣어줘야겠죠. 왜냐하면 7은 그냥 넣어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비헤비어가 있으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숫자를 해보면 sum digit이 30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뮤추얼 리컬전이었고요. 다음은 이제 리컬전이랑 이터레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앞에 팩토리얼에서 봤듯이
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n이 1보다 작을 때 1을 리턴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n 곱하기 팩토리얼 n-1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. 리커시브하게 구현하는 겁니다. 근데 팩토리얼을 꼭 리커전이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루프 혹은 이터레이션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토탈이 1이라고 하고 k를 1이라고 한 다음에 k가 n보다 작을 때 토탈에다가 k를 곱해줍니다. 그럼 처음에 k랑 토탈이 1이었습니다. 그러면 토탈에다가 곱하기 k가 1이었죠. 를 하게 되면 토탈은 그대로 1입니다. k는 1을 더했으니까 2가 되죠. 그 다음 이제 while 이터레이션에서 어, t에다가 토탈에다가 이제 2를 곱해주면 토탈은 2로 바뀌고 k는 플러스 1이 돼서 3으로 바뀌죠.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2 곱하기 3을 해서 6이 되고 k는 4가 되고 그다음 곱하기 4를 해서 24가 되고 k는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팩토리얼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n이 0보다 작을 n이 0일 때 그리고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수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그냥 곱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터레이션이 됩니다. 사실 같은 내용인데 수식으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구현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. 다른 점 하나는 또 다른 점 하나는 수식으로도 표현이 다르지만 네임이 다릅니다. 이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이라는 이름과 n이라는 변수 이름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터레이션에서는 팩토리얼, n, 토탈, k 이렇게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건 컴퓨터 시스템이나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혹은 뭐 OS 같은 수업을 들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, 운영체제 수업을 들을 때 나올 내용인데요. 리컬전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계속 부릅니다. 그리고 이 함수 호출은 메모리에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택이라는 부분에 쌓이게 됩니다. 이따가 예시에서도 보겠지만 이 스택들이 쌓이게 되면 컴퓨터의 메모리가 꽉 차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대신에 이터레이션은 코드는 좀 더 복잡하죠.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짜야 됩니다. 대신에 함수를 한 번만 부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택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진 않는다. 그래서 팩토리얼은 스택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좀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. 나중에 다른 과목을 들을 때 시스템 관련 과목을 들을 때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몰라도 전혀 무방합니다. 자, 그러면 리컬전을 이터레이션으로 어떻게 변환을 할까요? 사실 이터레이션은 리컬전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아래에 썸 디짓, 우리가 아까 구현했던 썸 디짓을 이터레이션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? 비디오를 정지하고 한번 이터레이션으로 고쳐보기 바랍니다. 네, 다 고쳐봤을 거라 생각하고 힌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을지를 이제 변수로 만들면 됩니다. 그래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디지썸은 가지고 있어야겠죠. 그리고 n이 10보다 작으면 계속 n에 대해서 레스트와 어, 레스트를 뽑아주고 이 n은 계속 한 자리씩 빼먹습니다. 예를 들어서 1, 2, 3, 4, 5가 있으면
요 마지막 자릿수를 일단 빼줍니다. 요 레스트로. 그리고 n을 여기서 잘라줍니다. 그래서 n이 이렇게 잘리죠. 그리고 디짓 썸에 요 라스트들을 계속 더해줍니다. 마지막에 요 디짓 썸을 리턴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리컬전으로, 리컬전은 이터레이션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이제 리컬전으로 바꾸는 경우인데요. 이 이터레이션의 스테이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n이 계속 바뀌고 디지썸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근데 요걸 여기 이렇게 아규먼트로 스테이트를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얼벗 레스트랑 디지썸 플러스 레스트가 똑같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죠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리커전과 이터레이션을 비교한 내용이었고요. 리컬전을 이터레이션으로, 이터레이션을 리컬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살펴봤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트리 리커전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피보나치 숫자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피보나치 숫자의 구현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요 F0와 F1은 뭐 정의마다 좀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숫자가 0이고 1일 때 이게 첫 번째 피보나치 숫자, 0번째 피보나치 숫자, 1번째 피보나치 숫자일 때 두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1을 만들고 세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2가 되고 네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요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고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요 둘을 더해서 5,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요 둘을 더하면 8, 일곱 번째 피보나치 숫자는 둘을 더해서 13.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숫자 혹은 수열이죠.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리컬전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수식에 있습니다. 이 피보나치 숫자를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이것도 한번 혼자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. 네, 이 피보나치 숫자를 한번 같이 구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n이 0이면 이제 n번째 피보나치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. 그리고 n이 1이면 1을 리턴했죠. 그 외의 경우에는 n-1, n-2를 리턴하면 되죠. 이 구현은 아까 피보나치 5는 14면 피보나치 6이었나요? 7이었나 보군요. 8, 피보나치 7은 13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구현은 잘 구현이 된 걸까요?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n이 작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i를 30부터 한 45까지 키워가면서 피보나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. 숫자가 잘 안 나오죠. 굉장히 느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임플리멘테이션에서 n이 35보다 커졌을 때 너무 느립니다.
아마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. 왜 이유를 보면 피보나치 40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피보나치 40은 39와 38로 나눌 수 있고 38은 37과 36, 38은 39는 또 38과 37 이런 식으로 트리 리커전이 생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 37이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리고 36도 여기 아래에서 한 번, 여기서 한 번.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계산을 여기서 보면 피보나치 37을 여러 번 계산하는 게 문제입니다. 중복해서 계산하는 게 문제. 중복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, 수천 번 중복합니다. 그래서 피보나치 숫자 40을 계산할 때 피보나치 숫자 41-k는 피보나치 k 타임즈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리던던트한 컴퓨테이션이 있는 거죠.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이터레이션으로 바꾸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아까 펑션 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F는 이제 0과 1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숫자랑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숫자를 더해서 여기 끝에 어펜드 해줍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 1번째 숫자를 리턴합니다. 물론 여기도 이제 n이 0이랑 1일 때는 좀 다르게 계산을 해줘야겠죠. 0일 때는 여기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뭐 여기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피보나치 숫자 두 번째 버전을 구현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피보나치 2로 바꾸면 굉장히 빨라집니다.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방금 예시에서 본 것처럼 무작정 리커시브한 점화식이라고 하죠. 한국어로는. 이 점화식이 보인다고 무작정 리커전으로 구현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, 그 이터레이션을 쓰면 훨씬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음, 좀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. 하노이의 탑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. 이 하노이 탑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.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스테이트에서 이 하노이 타워들을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세 개의 폴이 있습니다. 여기가 시작점, 여기가 데스티네이션, 그리고 여기가 비어있는 그런 폴인데 옮길 때 규칙이 있습니다. 규칙이 이제 큰 플레이트는 작은 플레이트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요 플레이트를 여기에 옮기고 요 플레이트를 그다음 플레이트를 요 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. 그게 규칙이죠. 그러면 어, 이 플레이트 전체를 이 규칙을 따르면서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는데 몇 번의 작업이 필요할까요? 혹은 얼만큼 이동을 계속해야 어떤 플라스크를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데 음, 리커전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.
이걸 어떻게 이제 리커전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 각 스텝을 인쇄하는 함수를 혼자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 디스크 1을 A에서 C로 옮깁니다. 여기서 이제 이 디스크가 A4, B4, C4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. 그래서 A4에서 이 디스크 1을 뭐 B로 옮기고, 그 다음에 디스크 2를 C로 옮기고, 그 다음에 B에 있는 4를 다시 C로 옮기고, 뭐 이런 과정을 다 프린트하게 하는 건데요. 이 큰 문제를 조그마한 문제로 나누어야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냐 하면요.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요, 어, 요걸 n번째 디스크라고 하고 맨 위에 있는 디스크를 1번째 디스크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A, B, C라고 했을 때 요 C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봅시다. 그리고 B가 스페어, 남아있는 그런 폴입니다. 막대기입니다. 그러면 먼저 일단 n-1개를 요 스페어로 옮깁니다. 그 다음에 그럼 요 n번째 여기는 1부터 n-1까지를 스페어로 옮기고 요 n을 이 데스티네이션에 옮길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페어가 되겠죠. 이 n-1개를 이제 여기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게 나누어서 풀 수 있는데 코드를 보면 설명을 하면 베이스 케이스는 일단 한 개만 플레이트가 있을 때입니다. 이러면 그냥 소스 막대기에서 데스티네이션 막대기로 그냥 옮기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경우가 아니면 이제 n-1개를 소스로부터 스페어로 옮기고 데스티네이션은 이제 여기서는 스페어 역할을 하겠죠. 그 다음에 이 n번째 플레이트, 가장 큰 플레이트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겨줍니다. 이후에 요 n-1개를 다시 스페어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선 소스가 스페어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원래 있던 소스는 스페어가 됩니다. 요 앞에 그림이랑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. 그 다음 예시로 이건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지만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에어비앤비에서 나왔던 코딩 문제인데요.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. N개의 계단이 있고요. 어, 당신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스텝은 M입니다. 이럴 때, 몇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이 계단을 올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계단이 5칸인데, 맥시멈으로 2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11111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, 12, 11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, 112 이렇게 올라가도 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,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? 이건 각자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같이 풀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